위패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사실 이 모든 위패스를 만들게 된 그 계기를 제 아내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아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때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응시해보고 싶다. 그래서 힘들 테지만 그럼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하겠대요.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너무 대단한 결심을 한 것 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중개사 시험이 사실은 쉽지 않고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만 아내도 화이팅 하고 저는 집안일을 좀 더 하고 아내한테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좀 주는 걸로 서로 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학원을 등록하고 교재를 받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 이제 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든 제 아내처럼 사업을 하든 전부 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 틈틈이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좀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가서 아니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힘드냐 정말 힘들지 라고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감을 못 잡겠더라는 거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전략을 우리 짜는데 내 도움을 한번 줘보겠다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를 처음으로 제가 접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아내가 자, 이 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책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다 봐야 돼? 정말? 저는 학원 강사니까 학원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자 아내랑 강의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분석도 해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봤더니만 사실 좀 몇 가지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마지막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요약 정리되어 있는 가장 효율적인 교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교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데 풀어주는 문제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예상문제라는 사실도 깜짝 놀랐어요. 그 기출문제는 또 딱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걸 또 따로 봐야 돼? 하는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합격을 하는데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좀 그나마 덜 수 있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 민법이야. 제가 민법 강사니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제 제자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어서 2년이 됐던 사람들 전화를 하니까 마침 그분들이 또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 합격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합격을 하셨던.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공부할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요약 정리되어 있는 게 있냐 라고 해서 그것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좋다 좀 달라 해가지고 다 받아옵니다. 다 받아왔어요. 근데 없는 과목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제자분들이 또 연락을 해서 또 좋은 그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찾아서 저한테 또 그걸 갖다 주고 그래서 진짜 하늘이 도운 거죠. 총 저 과목 빼고 5개 과목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이미 합격을 해서 검증되어 있는 분들의 교재를 받아옵니다. 이게 세팅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엄청 든든한 거예요. 제 아내도 그걸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야 이제서부터 내가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숨통이 트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뭐 민법은 제가 다 했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1차, 2차를 합격합니다. 정말 시간 대비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교재라는 게 이미 검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참 너무 좋다. 선생님들 이거 만드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다. 내 제자들한테도 너무 이제
수고하셨고 이걸 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수험생들의 숨통도 좀 틔워주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준다면 우리도 보람차고 이 교재도 너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갑자기 없어진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분들에게 제가 혹시 우리 이렇게 한번 위패스라는 학원을 만들고 싶은데 공인중개사 학원을 만들고 싶은데 하실 생각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들도 좀 강의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그냥 강사로서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교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위패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위패스가 만들어진 것이 정말 한 사람이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한마음 때문에 이 위패스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되게 좀 경이롭다, 신비롭다는 생각까지도 사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검증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험생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교재가 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게 수험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요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험생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고민을 한 거죠. 위패스에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학원 강사다 보니까 이런 학원 저런 학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강의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요. 강사가 과목별로 여러 명 있는 게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될까요? 안 그러면 한 명씩 있을 때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다들 여러 명이 있을 때 정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명씩 있는데 최고의 커리큘럼이 나와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각 과목별로 강사가 여러 명인데 그러면 다른 과목도 여러 명이란 얘기잖아요. 여러 명. 근데 여러분들이 총 6과목을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 6과목에서 제가 민법에서 A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민법의 내용이 중개사법에도 나오거든요. 그럼 중개사법에서는 B라고 가르쳐요. 그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A라는 두 문자를 만들어줬는데 중개사법에 가니까 B라는 두 문자를 만들어줘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강의가 최적화될 수 있으려면 강사분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매일같이 모여서 자신이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런 형태로 같이 한번 강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강의가 체계화돼야 돼요. 서로 계속 대화하고 서로 계속 소통해야 돼요. 그러려면 강사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체계적 커리큘럼인데 그 체계적 커리큘럼을 위해서는 강사분들이 한 분씩 계시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돼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중개사법에 계시는 강사분이 두 문자를 따졌어요. 제가 그 두 문자를 보고 저도 두 문자가 있는데 똑같은 두 문자가 아니라 달라요.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두 문자가 훨씬 나은데요? 라고 해서 서로 두 문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의 어려움이 줄겠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과목별로 유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야 여러분들의 고충이 줄고 혼란이 줄어요. 그래서 우리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위해서 선생님을 한 분씩 모시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근데 이게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키워드, 체계적인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갖췄죠. 교재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커리큘럼도 학원을 위한 게 아니라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 자, 이걸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강의력이죠. 강사의 강의력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강사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미 자격증이 2개에서 3개 정도는 되세요. 세무사 자격증, 중개사 자격증 다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29회 합격생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전부 다 29회 합격생인데 그 합격생들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세무사 자격증도 계시고 감정평가사 자격증도 있고 법무사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이미 수험에 최적화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의, 강연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쪽 전공 분야 박사님인데 몇 년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이미 검증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분의 선생님만 모셨지만 이미 독보적인 강의력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패스가 가지는 2번째 키워드는 뭐냐? 독보적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갖췄네요. 그죠? 수험생을 위한 교재,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 독보적인 교수진.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다 갖췄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2가지가 이제 뭐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걸 너무나도 충분히 준비를 했잖아요. 교재도, 커리큘럼도, 강의력도 다 준비가 됐으니 이제 2가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느냐? 컴팩트한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정해진 강의만 딱 들으시면, 하루에 딱 정해진 강의만 들으시면 너무 많지도 않아요. 딱 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봤던 교재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합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수가 적고 교재가 컴팩트하고 많지 않으니 이제 또 뭐가 따라와요? 금액이 합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합리적으로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공부의 효율성과 금액의 저렴화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의도했던 게 아니라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갖춰졌잖아요. 수험생을 위한 교재,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진들의 강의력, 이게 전부 다 갖춰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수험생을 위한 커리큘럼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2단계 학습법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만 공부하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다. 그래서 2단계 학습법입니다. 총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 몇 개월만 공부하면 충분해? 6개월만 공부하면 충분해. 몇 단계 학습법? 2단계 학습법. 해가지고, 자, 여러분, 6입니다. 6이. 6개월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만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2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로 나눠집니다. 기본 강의 앤드 문제풀이 강의. 아셨죠? 그러면 기본 강의를 할 때, 여기서 또 저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커리큘럼 회의를 했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목별로 또 강약 조절을 선생님들끼리 이미 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강약 조절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민법을 정말 잘해야 된다. 민법은. 왜? 막상 중개사 분들이 민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 중개사분들이 정말 전문적이라면 민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은 꼼꼼히, 민법은 FM대로 완벽하게 가야 된다. 하지만 다른 과목, 부동산학개론,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은 시험에 최적화될 수 있는, 즉 그렇게 꼼꼼히 할 필요가 없다. 민법만큼 꼼꼼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우리가 요약 정리되어 있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교재 있잖아요. 거기다 기출문제를 더 우리가 싣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이미 요약 정리되어 있는, 자, 책 이름이 합격 셀렉트인데 합격 셀렉트로 강의를 하고 그 책을 가지고 다시 문제풀이까지 넘어가서 그 책으로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더 확실히 더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늘리자. 그럼 결론적으로 기본 강의 때부터 보는 책이 한 권씩이다. 민법 빼고요. 민법 빼고 한 권씩으로 우린 시험장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6개월 동안 민법 빼고는 몇 권의 책을 보는 거죠? 한 권의 책을 보고
문제풀이만 더해지는 거죠. 가장 효율적이다. 좋다. 우리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너무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때에도 다른 법을 공부하실 때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시고 나서도 다른 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이에요. 실제 실무 들어가시면 민법을 모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민법만큼은 완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문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 들어갈 때 합격 셀렉트를 씁니다. 민법은 합격 셀렉트를 쓰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과목별로 이미 강약 조절까지 다 해서 수험생을 위한 최고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한 2개월 정도가 남아요. 3월부터 시작하시면 2개월이 남다니까요. 그럼 그 기간에는 뭐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각종의 특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커리큘럼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지금 혹시나 자격증을 따시려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분들에게 좀 많이 격려 말씀을 드리자면, 제 아내를 봤는데 많이 힘듭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계속 꾸준히 낸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주위에서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냐? 뭐 활성화가 됐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이런 반문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활성화가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갖다 놔도 누구나 다 산다. 그때 이제 우리 몇 년 전이죠.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그때 많이 돈을 버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그때 돈을 버신 분들은 그때 자격증을 따신 분들일까요? 그 전에 이미 따놨던 분들일까요? 따놨던 분들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와, 우리도 중개사 자격증 따자 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자격증을 딱 따고 나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그 화랑이가.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할 때는요. 이미 끝물이라는 얘기예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위에서 아니 지금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냥 나는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이 빠진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힘 빠지잖아요. 뭐 저도 강사할 때 너 왜 강사하니? 이 민법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포화가 돼 있고 유명한 강사분들이 많은데 너 왜 강사하냐?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이 힘이 빠지는데 힘 빠지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묵묵히 걸어 나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위에 어떤 말에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고 많이 힘드시다면 자 저희 3월 1일 날 위패스 오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픈하실 때 오셔서 우리 함께 6개월만 2단계 학습법으로 6기 학습법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3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